원래 지명의 유래 같은 거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 숙소라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아주 과거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인 곳은 먹을 것이나 숙박업이 발달을 했어요. 고깃집, 양념갈비집도 많고 숙소도 많은 수원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수도권의 서남부 쪽에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상권이 발달을 했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리적인 입지는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일까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 인덕원이죠. 인덕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곳이 4호선 인덕원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도를 좀 넓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데가 인덕원이고 바로 위쪽으로는 과천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양재동 강남 쪽이고 약간 11시 쪽으로 올라가면은 동작구 사당동 쪽입니다. 서울과 아주 근접한 곳에 인덕원이 있죠. 인덕원 좌측으로는 안양, 평촌, 삼본 쪽이고 동쪽으로 쭉 가면은 분당 판교가 나옵니다. 아래쪽으로는 의왕, 수원이 있어요. 핵심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인덕원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덕원을 인덕원동이라고 하지 않고 인덕원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인덕원은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인덕원역의 주소를 굳이 찾자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속하는데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인덕원 동이라는 건 없어서 크기를 체크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인덕원역이 여기 있으니까 여의도를 한번 인덕원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의도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제가 여의도 고구마를 그려봤습니다. 짠! 진짜 여의도 고구마 같이 생겼죠? 여의도 고구마 크기를 인덕원 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면 방향을 조금 틀어 볼게요. 자, 요 인덕원역부터 평촌역, 범계역 쪽까지 인덕원부터 요 범계역 쪽까지 그 사이 정도가 여의도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인덕원역 주변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여의도 고구마 크기 비교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 무슨 땅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핵심지와의 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덕원역이 이쪽에 있고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인덕원역에서 과천시청까지 직선거리 2.8km 정도입니다. 인덕원과 과천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돼요. 이번엔 인덕원역에서 우측에 판교까지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9.9km 정도 나오네요. 이번엔 강남권 양재 코스트코까지 한번 볼까요? 인덕원에서 양재동까지 직선거리 8.45km 나옵니다. 이번엔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직선거리 11km 정도 나와요. 지하철 교통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4호선 인덕원역 출발해서 4호선, 2호선 환승역, 사당역까지 소요시간 16분 정도 나옵니다. 이번엔 인덕원역 출발해서 강남역까지 한번 가볼게요. 소요시간 31분 나오네요. 이번엔 인덕원에서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32분 걸리고요. 인덕원에서 여의도까지는 지하철로 41분 소요가 됩니다. 일자리 많은 판교도 한번 가볼까요? 인덕원역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는 소요시간이 49분이나 걸리고 환승도 2번을 해야 돼요. 지하철 노선으로만 봐도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이렇게 모자 모양 같은데 이런 모자를 타고서 이렇게 판교까지 가야 되는데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특급 호재가 하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인덕원을 지나가요. 외곽순환도로라고 불리던 것이죠. 안양 인덕원 쪽에서 순환도로에 올라타면 판교까지도 빠르게 도달하고 그대로 쭉 올라가면 하남까지 갑니다. 서측 방면으로는 3번으로 해서 시흥, 장수, 부천으로 해서 계속 가면 김포, 고양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권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도로도 인덕원을 지나갑니다. 바로 제2 경인고속도로예요. 요 인덕원역 북의왕 쪽으로 해서 타면 그냥 다이렉트로 판교까지 연결이 되고 좌측으로는 산막 광명으로 해서 서창, 남동, 인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덕원 판교를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 도로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그대로 타고 가보겠습니다.
합니다. 자, 판교RC까지 총 거리 11km 정도 나오네요. 안 막힐 때 좀 쏘면 10분이면 도착하겠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덕원이 지역 이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덕원은 지하철 4호선 지하철역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덕원역이 위치한 주소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속하고요. 인덕원에서 원이라는 것은 숙소를 뜻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은퇴한 내시들이 노후를 보냈던 곳인데, 이 내시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덕을 베풀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라서 숙소도 많이 있었다 해서 인덕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지명의 유래 같은 거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인덕원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 숙소라고 말했죠? 그만큼 교통의 요지가 인덕원이라는 건데, 그게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요 제가 파란색 치는 곳 인덕원역이고요. 안양, 평촌, 이 안양권에서 서울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인덕원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과천을 통과하고요. 그대로 쭉 가면은 양재 코스트코로에서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 사당으로 해서 서울로 진입을 하고요. 반대로 서울 남부순환도로 꺼내서 남태릉 고개를 건너서 수도권 남부로 내려가려면 또 이렇게 인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술의 전당 쪽에서 과천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도 인덕원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청계 쪽으로 물론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서울 쪽과 안양 쪽 요 중간쯤에 길목에 딱 걸쳐 있는 게 인덕원이에요. 아주 과거에도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숙소 원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인덕원은 지하철 출구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일단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쪽에는 유흥가가 아주 많아요. 인접한 과천 쪽에 나이트클럽이나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걸 떠나서 예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던 인덕원에는 유흥업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 남쪽 방향으로 좀 길이 반짝반짝하고 화려해요. 인덕원역 1번 출구와 8번 출구 쪽은 과천 가련동 쪽 방향인데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조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7번 출구 쪽은 큰 도로를 따라서 또 사무 공간들이 많은 곳이에요. 인덕원 쪽 등산이나 산책로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자연환경이나 트레킹에 관심이 없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걷는 것을 좋아해요. 집을 살 때 산책길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인덕원역이 여기 있고 유명한 백운호수가 이쪽에 있어요. 근거리에 있습니다. 백운호수 쪽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호수 좌측으로 이렇게 맛집들이 몇 개 있어요. 전망도 굉장히 좋고, 여기 장어의 전설 제가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잠깐 보여드리면 백운호수 쪽은 이렇게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반대쪽으로 제빵소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장어의 전설도 있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사장님도 굉장히 멋쟁이에요. 제 소개로 왔다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인덕원 쪽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여기 인덕원역이 있고 저 위쪽에 과천역이 있잖아요. 역과 역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역도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고 있죠.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오고 공공주택지구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도 메뉴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공동주택용지도 있고 하천용지, 이렇게 물도 흐르네요. 이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도 들어오기도 해요. 올해말 준공인 곳도 있고, 이쪽이 가련동 쪽이기 때문에 4호선 가련역이 이 정도의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도 있을까요? 과천 인덕원 구간을 자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쪽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위성지도 메뉴로 다시 들어와 보면 파밀리에 아파트 24년 4월 예정, 이쪽에도 23년 6월 예정, 22년 10월 예정인 아파트도 있고 23년 4월 예정. 오랜만에 이쪽 길로 쭉 지나가 보시면 달라진 모습에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련역은 역사와 출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24년 정도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인해서 과천과 인덕원이 이렇게 하나의 동네로 붙는 형태로 변화될 예정이에요. 뭔가 과천은 비싸고 강남권이고 전화번호도 02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드는 동네죠. 인덕원은 그거에 비해서 유흥가도 좀 있고, 인덕원 동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역 이름만 있고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과천이 이렇게 좀 확장되는 모습을 펼치면서 인덕원, 평촌, 과천 이렇게 좀 묶이는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뭐 서울로 따지면 동부이천동이나 여의도 같은 거 정말 집값도 비싸고 살기도 좋은데 그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천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큰 호재예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월판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제가 파란색 칠하는 게 인덕원역입니다. 송도 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월곶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 판교가 있습니다.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진다고 해서 월판선이에요. 26년 말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노선 설명은 안 하고 흥분했네요. 월곶에서 장곡 시흥시청 쪽으로 와서 광명 쪽 만안, 안양 쪽으로 해서 인덕원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청교, 서판교, 판교예요. 뭐야, 인덕원에서 청계, 서판교, 판교? 아니, 세정거장이잖아. 고속도로로도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판선 개통하면 인덕원, 판교, 세정거장입니다. 제가 분당, 판교 분석한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작년에 인덕원이 들썩들썩 했는데 GTX의 월판선까지 합쳐졌다는 게 큰 역할을 했죠. GTX-C 노선은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인덕원역이 이쪽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곳이고 금정, 의왕, 수원 쪽으로 내려가요. 위쪽으로는 과천 정부청사, 양재, 삼성, 왕십리, 청량리로 해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강남을 남북으로 뚫고 들어가는 핵심 노선인데 인덕원에 정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월판선에 GTX-C까지 그 크로스되는 지점이 인덕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인동선 소식도 있어요. 지도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쪽 제가 파란색 치는 거 요 위쪽에 보이시나요? 인덕원이고 이 아래쪽에 동탄이 있습니다. 인덕원 호계 사거리로 해서 의왕시청 쪽으로 와서 북수원, 장안구청, 월드컵 경기장, 아주대 원천으로 해서 영통, 반송, 동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인덕원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중간에 신분당선, 분당선과도 환승이 가능하죠. 이것도 26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의 또 다른 호재예요. 인천 도시철도 2호선도 안양 쪽 연결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인덕원역 앞에 요 썰렁한 부분 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인덕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떴습니다. 작년 9월이에요. 자, 위치는 요 인덕원역 앞에 요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죠. 인덕원에 나오면 좀 생뚱맞게 이쪽이 좀 썰렁한데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4호선, 인동선, 월판선, GTX까지 4개의 노선이나 들어오는 곳인데 개발해야겠죠.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세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느냐가 그 지역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인덕원은 어디까지가 인덕원인지 범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덕원역 앞에 스타벅스 있고 평촌이나 의왕 이쪽에 몇 개가 있네요. 없지도 않고 또 많지도 않고 그 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덕원역 주변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 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호가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덕원역 바로 앞에는 단지형 아파트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백운 호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 있습니다. 79제곱미터 23평형이 매매가 9억 9천만원 나와 있고요. 평당가 4,143만원입니다. 가격 어떠세요? 예상했던 가격이랑 비슷한가요? 인덕원 삼성 아파트는 아주 구축은 아니고 98년도 사용 승인일이에요. 인덕원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라 아주 괜찮은 위치입니다. 길 건너 고등학교도 있고요. 인덕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 보면 2001년 사용 승인일이고 이쪽이죠. 108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가 10억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인덕원에서 약간 거리는 있는데 레미안 에버하임 아파트 108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가 13억원 나왔습니다. 평당가가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해요. 신축 아파트 좀 찾아보겠습니다. 삼성 아파트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승인일이고 아주 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2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17억 나와 있습니다. 호가 기준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가격 달라질 수 있어요. 인덕원 주변 신축
평당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주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덕원역과 가깝습니다. 역 주변에 새로 생기는 이런 아파트들 신축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 할지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월판선까지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 인덕원이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평촌역 쪽 평촌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것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인덕원과 비교하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른쪽 위쪽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덕원 설명을 드리다 보니 교통 호재 이야기만 많이 했네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강남이나 판교 등으로 연결되는 직결 라인이 추진된다는 것은 초특급 호재입니다. 수도권 서남권 쪽 교통 허브가 될 지역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조금 고민은 되는데 광명과 인덕원 두 곳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광명 쪽 분석한 영상도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인덕원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측 상단 링크 걸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인덕원과 앞으로의 인덕원은 전혀 다른 곳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월판선 연결, 역세권 개발 등등등 이유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가치 상승, 평가가 업될 지역이 인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인덕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덕원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인덕원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인덕원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